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전트 플랫폼의 두 번째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은 보시는 것처럼 디플로이먼트, 메모리 뱅크, 세션 이렇게 세 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이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는 이러한 화면을 갖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에이전트 디자이너 제너레이티드 do not delete라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명시되는 곳은 없지만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을 경우 미리 보기를 위한 테스트 에이전트인 듯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에이전트는 지난 시간 에이전트 가든을 통해 배포했던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은 코드를 통해 배포한 에이전트입니다. ADK는 ADK 디플로이를 이용해 배포할 수 있으나 다른 프레임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에이전트는 별도의 배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에이전트 배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ADK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었지만 다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초의 버텍스 AI를 이용해서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을 거친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인증받은 이 클라이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배포가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크리에이트를 할 때에 위에서 등록한 이 에이전트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컨피그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필수로 필요한 정보는 이 requirements와 staging bucket입니다. requirements는 현재 이 배포하기 위한 이 에이전트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버킷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네임 같은 경우는 배포가 되었을 경우에 이 정보로 배포된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이 배포된 이 에이전트 이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버킷에 저장할 때에 별도의 디렉토리 정보를 넣으면 그 디렉토리 아래에 임시 저장되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포한 이 에이전트들은 실제로 이 에이전트 플랫폼에 두 곳에 생성됩니다. 하나는 지금 보실 이 스케일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버넌스에 있는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등록이 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 두 개의 정보는 같은 정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나타나는 에이전트 정보를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에이전트의 정보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돼요. 오버뷰,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모델, 툴즈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추후에 개발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정보들, 그리고 별도의 뭐 보안 정보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정보들은 뭐 크게 사용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의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션 정보가 있는데요. 이 세션 정보는 실제로 이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때에 언제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는 이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접근했다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밑에는 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바로 이 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정보에 이러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를 들어가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션이 실제 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나타났던 정보들이 되는 것들이고 밑에 있는 리드온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바로 평가를 했을 때에 사용했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보냈더니 이렇게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를 보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한,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잘 됐다 또는 안 돼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보 이 랩사에서 뭐 16기가 램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었는데 여기서는 나는 계산기야 그래서 이런 거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평가에 대한 그 평가 데이터셋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다른 세션들을 눌러보시면 이 세션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저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보내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이 세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간단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사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메모리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라는 정보는 사용되는 정보는 여기에 있는 이 메모리 뱅크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메모리 뱅크를 연결할 때에 마찬가지로 또 코드를 통해서 메모리 뱅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메모리 뱅크 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말 그대로 현재 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New Evaluation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트북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콜업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이고 현재 이 정보를 그대로 평가할 것이냐 이제 컨펌을 내리시면 이 정보가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코드들 하나씩 실행하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일단 평가를 하실 때에는 이 평가 항목들이 실제 이 모델에서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데이터셋인지가 먼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하나씩 잘 확인하신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셔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툴을 통해서 미리 이제 평가셋을 만들고 그리고 평가셋을 통해서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클릭을 통해서 평가의 기본 셋을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 볼 거는 세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메모리 뱅크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클릭해 보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그 에이전트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을 하나를 아까 본 게 이 부분이었죠. 언노운을 클릭해 보면 이 언노운 세션에 대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연결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디플로이먼트의 세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은 결국은 전체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메모리 뱅크나 또는 세션에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디플로이먼트는 결국은 에이전트가 배포됐을 때에 저장되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세션들 그리고 메모리 뱅크들
이러한 정보들은 결국은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스케일즈에서 메모리 뱅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